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한 주일 동안 여러분과 같이 지내면서 저는 정말 의미 있고 또 행복한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특별히 개인적으로 이렇게 상담하면서 또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병에서 벗어날 것인가 얘기를 하면서도 저는 제 절에서는 아주 많은 느낌과 또 감동을 가졌습니다. 제가 그 어린 시절부터 제 생애에 귀한 교훈이 되었던 것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은 신앙생활에 대해서는 저희 어머님이 100세하고 돌아가셨는데 어머님이 모태 장로교회 신자였어요. 저도 이제 고신파 교회 장로교회를 다녔는데 그 교회에서 제 평생 동안 잊을 수 없는 교훈을 심어주셨어요. 그건 뭐냐면은 하나님을 믿으려면 성경대로 믿어라. 이렇게 성경대로 믿어라. 그 교훈. 그래서 저는 제가 나가던 교회가 이 세상에서 가장 성경대로 사는 교회인 줄 알고 나갔는데 성경의 안식일이 일요일이 아니고 제7일이라는 것을 발견하고 굉장히 갈등을 많이 하다가 결국 성경대로 사는 신앙을 따르게 됐습니다. 그런지 제 생애에는 거의 60여 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습니다.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 정말 잘 선택했다고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도 전혀 후회하지 않는. 저는 지금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 신자로 살고 있지만 이 교회보다 더 성경대로 가르치는 교회가 있으면 저는 이 순간 거룩합니다. 저는 뭐 어떤 특별한 종파가 좋고 훌륭해서 그렇게 가는 거 아니니까요. 성경대로 사는 신앙, 그게 중요하니까요. 그리고 이제 건강 문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소시적부터 제 인생의 표가 하나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은 항상 배우면서 살자. 항상 배우면서 살자. 그래서 제가 대학에 교수로 들어갔을 때에도 그런 생각에서 벗어나지 않았어요. 저는 학생들하고 학기가 시작돼 가지고 강의를 시작하면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우리의 스승님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 가르치고 배우는 일에 있어서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배운다는 걸 강조하고, 제가 학생들과 함께 그날은 바닥에 무릎을 꿇고 우리의 스승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라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제 대학에서 일하는 동안에는 제가 그런 목표를 세웠어요. 최소한 1년에 한 권 정도의 책을 쓰자. 근데 제가 일단은 숫자적인 목표는 달성을 했습니다. 제가 대학에서 한 30여 년간 일을 했는데 한 50여 권 이상의 책을 썼어요. 그러니까 제가 사람이 목표를 정하면 괜찮더라고요. 그 목표가 정해지면 그 목표에 달성하려고 노력을 하게 되고, 그런데 제가 건강 관련 책을 많이 썼습니다. 오래전에 쓴 책도 지금도 유효한데, 왜냐하면 저는 책을 쓸 때 항상 성경의 원칙, 그 원칙을 가지고 그때 당시에 최신 정보들을 모아가지고 책을 썼기 때문에 그 성경의 원리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잖아요. 지금도 80년대 초에 썼던 건강 서적들이 유효합니다. 지금도. 근데 이제 최근에 들어서 저도 나이도 들고 이제 인생을 마무리하는 시간이 되기 때문에 너무 좋은 거예요. 무슨 하나님을 알고 사니까 너무 좋고, 또 하나님을 알고 믿고 사는 생활이 여러 가지 면에서 좋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건강하니까 좋고, 순간순간 행복하니까 좋고, 가정에서 부부 금술이 좋아지니까 좋고 하나님을 믿고 살면요
병들어도 낫는 방법을 정확하게 알아서 줬고, 또 건강해지면 재발 안 되는 방법을 알아서 줬고, 그런 방법들을 제가 이제 쓴 책들에서 이렇게 모아가지고 이제 전과 지도서 같은 책을 만든 게 이제 제가 회복 가이드라인 책을 있어 가지고 왔어요. 거기 보면은 이제 성경의 원칙과 철학에 의한 건강 원리가 소개가 되고, 또 이 천연 치료는 원인을 없애고 이렇게 증상을 극복하기 때문에 재발이 안 돼요. 그런 진단법, 또 처방, 또 천연 치료를 한 사례들. 요즘은 100세 시대인데 100세 시대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건가? 물로 치료하는 수치료, 또 건강 식단 조리법, 또 스트레칭하는 방법들, 이렇게 저로서는 이제 그것만 딱 보면은 건강 전문가가 될 수 있는 여건들을 간추려서 한번 만들어 봤고요. 제가 이 집회를 시작할 때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을 드렸죠. 이 집회가 진행되는 동안 단 한 번만 참석하셔도 이 천연치료에 대해서 원리를 깨닫고 이 분야의 전문가가 되시기를 원하는 게 제 소원이라고 그랬는데, 저는 제 소원이 이루어졌을 거라고 믿습니다. 예. 왜냐하면요, 우리가 이제 첫째 날은 전체적인 공부를 했고, 그 다음부터 골짜기 하나하나씩 들어가 봤어요. 오늘 또 이제 천연치료에 또 다른 골짜기를 들어가 보려고 그러는데, 어떤 질병에 걸렸든지 재발 방지를 위해서 어떻게 할 건가. 오늘은 체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저께는 제가 이렇게 건강 생활을 위해서 음식물과 관련된 얘기를 드렸는데, 식이섬유와 관련해서 얘기를 드렸고, 그 전에는 햇볕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그제 제가 식이섬유, 그리고 그 전에 햇볕에 대해서, 어저께는 자연계 리듬과 생체 리듬과의 조화, 오늘은 체온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저는 이 천연치료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요, 어떤 내용을 다룰지라도 그 내용을 다루면 그것이 가장 중요하게 느껴진다는 점. 하나님께서 주시는 천연치료 원리들은 하나같이 다 중요해요. 그리고 하나를 정확하게 알잖아요. 하나를 정확하게 알면 다른 걸 다 알게 돼 있어요. 다 알게. 그래서 뭐 일당 100, 하나가 10, 하나가 100,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진짜로 그렇습니다. 하나를 딱 알면 다 알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한 번만 참석을 해도 전문가가 될 수 있다는 말이 그거예요. 왜냐하면 천연치료는 어떤 주제를 다루든지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이시오. 우리 몸을 만드신 분이 고치는 방법도 제일 잘 아시고, 이 천연치료는 뭐든지 자연으로 돌아가는 것을 강조하는데, 자연으로 돌아가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인간의 뿌리를 찾아가는 거고. 너무 멋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번 한 주간 동안 이런 건강 정보를 나누는 이 시간을 통해서 건강 전문가가 되면은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면, 중병에 들어서도 가장 좋은 방법으로 회복하는 방법을 알게 되니까 그 방법대로 꾸준하게 하면 병을 이기게 될 거고, 또 그 병에서 벗어나면 재발이 안 될 거고, 그리고 내가 그렇게 해보니까 너무 좋으니까 좋은 걸 나만 간직하고 있을 수 없잖아요. 가족들에게나 이웃들에게 나누게 되고. 그래서 제가 또 하나의 욕심을 갖는다면, 이 지난주에 그린스보로 교회에서, 이번에 샬롯 교회에서 이런 건강 세미나를 했는데, 여기에 참석하신 분들이 건강 전문가가 돼가지고 이웃에게 전달해서 미국 전체가 이런 유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제 기대입니다. 그게 절대 불가능한 게 아닙니다. 오늘은 이제 체온 문제와 관련해서 공부를 하겠는데요. 우선 여러분, 여기 나오는 대로 내가 건강한가 건강하지 않는가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손발이 언제나 따뜻한가. 내가 손발이 차갑고 뭐 아랫배가 차갑고 냉하면 건강에 좀 이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거는 이제 제가 오늘은 넘어가겠고요. 우리가 이제 건강한 생활을 위해서 항상 제가 강조한 게 세 가지. 행복하게 살아야 돼요. 첫째. 두 번째는 정상 체온을 유지해야 되고, 세 번째는 영양 균형을 가져야 돼요. 오늘은 이제 이 정상 체온 관리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여러분, 이런 질문을 들으신다면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새가 왜 하늘을 날까요? 새가 왜 하늘을 날까요? 얼른 대답하셔야죠. 날개가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어떤 질문을 드리게 되냐면, 닭은 날개가 있는데 왜 못 납니까? 닭이 울타리 정도는 날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닭은 날개가 있는데 왜 못 날까요? 네? 몸이 작고 크고, 그 닭처럼 기러기나 몸이 크잖아요. 오리도 그러고. 근데 걔네들은 날잖아요. 그럼 어떻게 이야기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니까 그 말 말고요. 그 말 말고요. 그래서 학자들이 연구를 했어요. 연구를 했는데 날개가 달렸어도 새가 하늘을 날려면은 체온이 최소한 41도 돼야 돼요. 체온. 그래서 닭은 체온이 40도예요. 그러니까 못 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발견이에요. 근데 이제 새들 중에도 참새처럼 헬리콥터처럼 뿡뿡 나는 게 있고, 그 기러기나 오리처럼 이렇게 막 예열을 해서 나는 게 있잖아요. 참새는 체온이 조류 중에서 가장 높아요. 43도예요. 오리나 그런 것들은 41도예요. 예를 들면 박쥐가 나무에 붙어 있을 때는 체온이 35도예요. 섭씨죠, 물론. 근데 박쥐가 나를 때 그냥 안 날라요. 나무에 붙어서 푸덕푸덕푸덕. 왜 그럴까요? 41도까지 안 올라가면 못 날아요, 박쥐가. 그래서 나무에서 팍 움직여가지고 올라가요. 다음 화면에 나오겠지만, 여러분들 왜 겨울에 추우면 몸이 떨리고 더우면 땀이 나고 그럴까요? 그런 질문을 또 생각해 볼 만하죠. 왜 겨울에 소변을 보면 몸이 이렇게 부르륵 떨릴까요?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만하죠. 그럼 궁금한 내용을 가지고 체온이 얼마나 중요한가 계속해서 볼게요. 여기 보시면은 보십시오. 참새는 43도예요. 체온이. 그리고 박쥐는 나무에 붙어 있을 때는 35도인데 나를 때는 41도가 돼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여기 이제 지금 제가 나누는 얘기고, 상식적인 건강 진단법. 손발이 항상 차다, 아랫배가 차고 냉하다, 소화가 잘 안 된다, 몸이 무겁고 늘 피곤하다, 불면증이 있다, 자주 두통이 있다, 감기에 잘 걸린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정상 체온이 아닌 거예요. 정상 체온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료에 보면은요, 일본의 경우 여성들 2명 중에 하나가 여름에도 냉해요. 여름에도. 20대는 54%, 30대는 61%가 냉증을 느낀답니다. 그러면 여러분, 체온이 정상이 아니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피가 느리게 돌아요. 피가 느리게 돌아요. 피가 느리게 돌면 메타볼리즘이 안 돼요. 카타볼리즘이나 아나볼리즘, 이게 다 문제가 돼요. 신진대사가 음식을 잘게 가르는 걸 카타볼리즘이라고 그러고, 합성하는 걸 아나볼리즘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게 안 돼요. 이런 게 안 되면 우리 몸에 이제 이상해요. 그러면 면역력이 약해져요. 그러니까 정상 체온보다 0.5도나 1.1도 정도 낮으면 다 암에 걸려요. 암에 걸려요. 왜? 면역력이 약해집니까? 그러니까 체온 저하는 우리 몸의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천연치료는 어떤 한 가지 문제를 다뤄도 그 문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된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식이섬유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음식물 중에 식이섬유 주제는 아주 작은 주제지만 그 하나만 바꾸면 거의 모든 사람을 괴롭히는 병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어요. 오늘 보세요. 여기까지만 공부했어도 체온 관리만 잘하면 어때요? 모든 병을 벗어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날은 몸이 막 하늘로 날 것처럼 가볍고 좋은데 어떤 날은 발이 천근만큼 무겁고 그러죠. 왜 그럴까요? 이제 네, 체험만 말하면 답은 맞아요. 근데 이제 그럼 의미를 좀 설명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좀 힘들죠, 이제. 네, 설명 힘들죠. 예, 죄송합니다. 이제 감사합니다. 저에게 말할 기회를 주셔서. 계속 말씀하신다고 그러면 여기 제가 마이크를 전해드리고 앉으려고 그랬는데. 여러분,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정상 체온은 36.5도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0.5도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36도에서 36.9도까지가 정상 체온이에요. 근데 이거를 벗어나면은 저체온증 혹은 위에로 37도부터는 열이 있다고 말이에요. 열도 미열, 경열, 중등열, 고열. 고열은 체온이 39도부터 이상 되면 고열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면요, 왜 몸이 막 무겁고 그러냐면 정상 체온일 때는 중력을 느끼지 않아요. 그러니까 몸이 가벼워요. 근데 우리가 체온이 내려가면 중력을 의식하게 돼요. 몸이 무거워지는 거예요. 중력. 중력은 이제 지구가 이렇게 자전을 하면서 구심력이 생겨가지고 당기는 힘이잖아요. 근데 정상 체온일 때는 그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체온이 떨어지면 그래서 발이 천근만근 무겁고 때때는 날 것처럼 가볍고 그러는 거예요. 이제 이거는 이제 그 정상 체온의 중요성을 설명하는 거지만 우리 신체 그 과정에 있어서는 아주 다른 중요한 의미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열이란 뭘까요? 여러분들에게 더 여쭙겠습니다. 열이 친구일까요? 원수일까요? 열이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이런 질문.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열이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이제 힌트는요. 어떤 대답을 해도 맞습니다. 그러니까 마음 놓고 대답하세요. 네네네, 좋습니다. 예, 예, 그 답 제가 그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어떤 때는 좋고 어떤 때는 나쁩니까? 예, 열로 인해서 뭐 이렇게 고통스럽고 괴로울 때는 나쁘고 또 좋을 때는요. 추울 때요? 예, 조금 답이 약하네요. 그 정도는. 자, 여러분, 손가락을 바늘로 찔러가지고 안 아프면 그건 무슨 일입니까? 죽었죠. 잘라버려야죠. 바늘로 쑤시는데 안 아프면. 아프면요, 살아있다는 거죠. 자, 우리 몸에 열이 나는 것은 우리 몸이 뭔가 반응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몸이 병약해져서 약해졌을 때 열이 나는 것은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독사에게 물렸어요. 독사의 독은 단백질이에요. 우리 몸의 단백질하고 틀려요. 이대로 놔두면 사람이 죽어요. 그러니까 이 독사의 독 단백질을 우리 몸의 단백질하고 같이 동일시하면서 열이 나는 거예요. 못을 박다가 망치로 손가락을 딱 찍었어요. 화끈거리죠. 왜 그럴까요? 그 아픈 상처가 빨리 나도. 왜 감기 걸리면 열이 날까요? 왜 감기 걸리면 열이 날까요? 몸살 감기 걸리면 열이 날까요? 감기를 일으키는 바이러스는 우리 몸에는 균이 많이 있는 부분도 있고 대장같이 균이 하나도 없는 부분도 있어요. 소장같이 피와 지방도 균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우리 몸과 같은 온도에서는 균이 한 마리 들어가면 삽시간에 막 퍼져요. 피가 1분에 한 바퀴씩 돌잖아요. 정확하게 37초마다 한 바퀴씩 돌잖아요. 균이 한 마리 들어오면 막 퍼지면서 온몸에 퍼져요. 이거를 막기 위해서 우리 몸에 백혈구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병에 걸리면 열이 나는 거는 균이 퍼지지 않도록 열이 1도 오르면 맥박이 10번 정도 빨라지는데 우리가 이제 찜질을 하잖아요. 전신 찜질을 하면 30분 지나는 사이에 우리 몸에서 백혈구 수치가 최소한 3배에서 5배로 증가해요. 맥박이 1도 오르면 체온이 1도 오르면 맥박이 10번 정도 빨라져요. 자, 그러니까 열이 오르면 백혈구 수가 많아지면서 피가 빨리빨리 도니까 우리 몸에 균이 번식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감기를 일으키는 바이러스는
우리 체온이 39.3도씩 올라가면 죽게 돼 있어요. 근데 감기 걸리면 우리 몸이 그 균을 이기려고 열을 올리기는 하는데 아무리 올라봐야 38도나 38.5도밖에 안 올라가요. 그러니까 오래 가는 거예요. 오래. 그럼 여러분 이제 여기까지 얘기를 하고 감기 걸리면 천연치료를 어떻게 하면 빨리 나을 수 있을까요? 근데 찜질하는데 좀 더 정확하게 체온을 어느 정도까지 올려야 될까요? 39.3도까지. 그럼 감기에서 빨리 낫는 거예요. 네? 예, 이제 보통 이런 그 하이드로테라피나 열로 치료할 때 기준이 있어요. 39도씨 이상 열이 올라갈 때는 열을 식혀주는 쪽으로 하고요. 39도 미만의 열은 열을 올려줌으로써 치료해요. 이열치. 감기는 39도까지 올라가는 법이 없어요. 감기 걸리면은 38도나 38도 5분. 그러니까 39도 이상으로 열을 올려주면 치료가 빨라져요. 인위적으로 열을 올려서. 그래서 이제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예? 전신 온열 찜질을 하면 돼요. 예, 전신 찜질. 그래서 우리 여수요양병원에서는 대부분 치료가 열을 가지고 치료하는 거예요. 고주파 치료도 그러고 전신 온열 치료, 뭐 조교, 반신욕, 온냉 치료 다 열을 이용하는 치료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제가 그 준비한 책에도 이 열과 냉을 이용하는 치료법이 집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국부 치료, 전신 치료 다 설명이 돼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은 집에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으니까 전문가가 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열은 여기 하나의 증상이요, 적이 아니고 친구예요. 감기 치료 약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대답을 잘 하셔야 돼요, 이 부분은. 없는 데 있어요. 아, 지혜로운 대답이네요. 독감 치료하는 약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독감은. 독감은 백신 예방주사 맞잖아요. 독감은 왜 백신이 있는데 감기는 백신이 없을까요? 그거예요. 독감은 인플루엔자가 확인되니까 이렇게 백신을 만들어요. 그래서 예방주사를 놔서 도움을 받아요. 근데 감기는 일으키는 균이 엄청나게 많아요. 백신을 만들 수가 없어요. 백신 하나 만드는데 수억 들어가는데 그렇게 수백 가지 바이러스들 이런 걸 다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일반 감기에 대해서. 독감이 아니고 일반 감기에 대해서. 사실 약이 없어요. 약이 없으니까. 근데 약국에는 약 있잖아요. 감기 걸리면 먹는 약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약 먹으면 일주일 걸리고 안 먹으면 7일 걸리고 그래요. 그리고 감기 걸려가지고 감기 약 먹으면 그 먹는 약 때문에 난 게 아니라 약과 함께 먹은 물 때문에 낫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약이 나쁘다, 약 소용없다 그러게 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를 알고 대처를 하면은 감기 걸리면 일단 푹 쉬고 물 충분히 마시고 푹 쉬고 필요하면은 39.34도까지 올라가는 전신 찜질 해주고 그러면 신속하게 나아요. 신속하게 나올 수 있어요. 아무 부작용이 없이 우리 병을 다스리는 그런 방법들이죠. 그래서 이제 이 열이라고 하는 것은 정상 체온보다 약간 높은 거, 또 그 이상으로 높은 것들을 말하는데 우리 몸에서 열이 나는 것은 우리 몸에서 백혈구 수치가 많아지고 피가 빨리빨리 돌면서 병 치료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 방법은 어때요? 열 나면 어떻게 치료합니까? 열 나면 열 내리는 해열제 먹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어떤 거예요? 열이 내리면 병이 나은 것 같지만 실제로는 나은 게 아니죠. 치료가 중단된 거예요. 이런 모순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천연치료에서는 이런 치료의 모순점을 벗어나자는 거예요. 제대로 치료하자는 거예요. 제대로. 실제로 우리 몸에서는 이제 이렇게 병 치료가 진행되고 있는데 병 치료한다고 열을 내려버리면 치료가 중단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점들을 알고 제대로 대응하자는 것이죠. 열에는 여러 가지 종류 열이 있어요. 이렇게 뭐 하루 이틀 3일
계속 열이 올라가는데 대개 열이 한 3일 정도 올라가면 그 다음에 자연적으로 내려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지속열이라고 말하고요. 그리고 이제 어떤 열이 있느냐 하면은 낮에만 2도 정도 오르고 저녁에는 정상으로 내려가요. 이건 틀림없이 폐결이죠. 폐결. 전문가들은 이게 나오는 열을 가지고 우리 몸의 상태를 알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경우에는요, 이틀은 정상인데 3일째만 열이 올라가요. 또 이틀은 정상이. 그건 학질, 말라리아.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경우는요, 며칠은 열이 오르고 며칠은 열이 내려요. 이거는 브루셀라라고 하는 질병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이렇게 좀 전문가들은 사람의 열을 보고 그 열이 어떤 병과 관련된가를 알게 돼요. 예, 그러니까 이제 온열 동물에게, 동물은 냉열 동물이 있고 온열 동물이 있거든요. 냉열 동물이 있고 온열 동물이 있는데, 예를 들면 냉열 동물은 뭐 찬피 동물 그러잖아요. 개구리나 물고기나 뭐 뱀이나 냉열 동물이고, 새끼를 낳아서 젖을 먹여서 키우는 포유류는 다 온열 동물이에요. 냉열 동물은 자기 체온이 없어요. 예, 온열 동물은 자기 체온이 있어요. 그래서 냉열 동물들은 자기 체온이 없으니까 환경 온도에 그냥 적응해요. 그러니까 그 개구리나 뱀 같은 거, 물고기 같은 거 동면한다고 그러잖아요. 겨울잠 잔다고 그러는데 겨울잠이 뭘까요? 동면. 겨울잠이 뭘까요? 겨울에 잠자는 거, 그게 동면이죠. 물고기나 뱀이 겨울잠 자는 게 뭘까요? 조금만 설명해. 동면. 맞아요. 맞는데 그게 뭐냐고요. 동면이 뭐냐고요. 자, 보세요. 환경 온도가 내려가잖아요. 체온이 내려가죠. 물리적인 법칙에 보면은 열이 올라가면 분자 활동이 활발해지고, 그건 이해하시죠? 열이 내려가면 분자 활동이 느려지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0도 가까이 내려가면 분자 활동이 아주 느려지니까 음식을 안 먹어도 사는 거예요. 그게 동면이에요. 그럼 혹시 절대 0도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절대 0도. 절대 0도. 제가 정확하게 온도 기억 못하지만 183.5도인가 돼요. 마이너스. 절대 0도란 뭐냐면은 이제 온도가 내려가면 분자 활동이 느려지고 그래가지고 분자 활동이 딱 멈춰버리는 온도가 절대 0도예요. 마이너스 183.5도인가 돼요. 근데 숫자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제가 기억을 잘 못하겠네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근데 우리 몸은 정상 체온을 유지할 때만 항상성 작용이 정상으로 작용해요. 정상 체온을 유지할 때만 면역이 균형을 이루는 거예요. 정상 체온을 유지를 하면 병에 안 걸리게 돼 있어요. 우리가 병에 걸리면은 면역력이 떨어져서 걸린다, 뭐가 걸린다 그러는데, 체온과 관련해서 정상 체온을 유지하지 못하면 병에 걸려요. 병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 몸에는 이제 시상하부가 있어요. 이 그림에 보시면은 빨간 눈 같은 그림이 탈라무스라고는 시상이고, 그 아래 파란색이 하이포탈라무스, 시상하부. 이것이 우리 몸의 열과 냉을 관장을 해요. 자동차 같으면 라디에이터에 그 떨모스타트가 있죠. 그게 이제 온도에 따라서 열어줬다 틀었다 하면서 자동차 그 열을 조절하는데, 이 떨모스타트가 고장나면 오버히트 하죠. 과열해서 폭발해요, 자동차가. 우리 몸에도 과열 방지 장치, 이게 하이포탈라무스인데, 이 장치가 잘 작용이 되는 것을 항상성 작용이라고, 열에 대해서 우리 몸에. 그러니까 이 열, 시상할부의 열 조절 장치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건강하게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 몸에는 이 항상성 작용이 12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체온 조절 작용이에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우리 몸에서 열을 일으키는 요인들은 굉장히 이유가 많은데, 일단 세균이 들어오면 그 세균을 죽이기 위해서 우리 몸에 열이 나고요. 또 못을 박다가 손가락을 때리면, 망치로 이렇게 때리면 열이 나요. 조직이 상해를 입고 죽게 되면 열이 나요. 또 모기에 물리거나 독사에게 물리면은 그 독이 단백질인데 우리 몸의 단백질하고 틀리기 때문에
열이 나요. 중화시키기 위해서. 암이 걸리면 열이 나요. 또 임파선 암도 마찬가지고. 물을 적게 마시면 열이 나요. 디하이드레이션, 탈수 현상. 그래서 병원에 가면은 무조건 어떤 환자는 무조건 링겔 주사를 놓는 이유가 뭘까요? 대부분의 사람이 물을 잘 안 마셔요. 그래서 병난 거예요. 그래서 물부터 공급한 거예요. 물이에요. 그 증류수에다가 0.9% 소금 좀 가미해서 준 게 링거 솔루션이거든요. 평소에 물 열심히 마시면 링겔 주사 맞을 필요가 없어요. 예. 그리고 이제 또 어떤 게 있냐면 갑상선 기능 항진증, 열이 나요. 그 다음에 운동을 하면 열이 나죠. 어떤 약을 먹으면 우리 열이 나고, 그 다음에 스트레스 받으면 뭐 받는다? 열 받는다. 스트레스 받으면 열 받는다. 이 열의 요인들이 이제 이렇게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 몸에는 이 체온의 상한선과 하한선이 있어요. 이제 복잡한 내용은 다 잊어버리시고요. 물로 이제 열을 이용해서 치료를 할 때 물의 온도는 45도 넘어가면 안 돼요. 물의 온도 45도부터 그 이상으로 올라가면 화상을 입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가정에서 열 치료를 할 때, 특별히 암을 치료하는 열 치료를 할 때 구강 체온이 39도에서 40도까지 올리도록 해요. 왜 이 상한선을 정해놨냐면 우리 몸에 45도의 수온이면 화상을 입는데, 특별히 뇌 세포는 40.6도씨 이상 올라가면 손상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 모근 세포나 또 소화기관 점액질 세포나 뇌 세포는 열에 약해요. 그래서 거기에 안전선을 하느라고 39도에서 40도인데 40도까지 체온 올리는 게 쉽지 않아요. 굉장히 어려워요. 39도는 이렇게 전신 찜질을 할 때 우리 병원에서는 이제 각 온수 조격을 병행해서 시키는데 한 20분 30분 지나면 38.5도는 그냥 올라가고요. 39도 가까이도 올라가요. 그래서 이제 여기 이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열을 이용해 가지고 치료를 하게 될 때 발열 기준을 보여주는 거예요. 고혈압이나 당뇨는 체온이에요. 38도씨까지 올려주고요. 감기를 비롯해서 여러 감염 증상들 질병은 38에서 39.3도. 39.3도는 감기를 일으키는 바이러스가 죽는 온도예요. 그 열에 죽는 게 아니라 그 정도 열이 올라가면 백혈구 수치가 많아지고 혈액순환이 빨라져서 그 바이러스 균을 이긴다는 말이에요. 각종 암은 39도에서 40도씨 정도. 제가 이제 시간이 쫓기기 때문에 빨리빨리 지나가겠습니다. 열 치료에서 유의해야 할 사항은 저혈압, 갑상선 기능 항진증, 신진대사 알칼리 상태, 부정맥이 많은 사람, 또 고름이 흘러내리는 피부 상처, 이런 것들은, 또 폐결핵은 소모성 질병이라 열 치료를 안 합니다. 다른 방법으로 합니다. 또 생리가 있다든지, 또 이제 빈혈이 심한다든지 이런 상태가 있을 때는 열 치료를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열 치료를 해서 얻을 수 있는 효력을 두 가지로 딱 설명을 할 수 있는데, 피를 빨리 돌게 한다는 거. 피가 빨리 돌면 피가 깨끗해져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유는 열 치료를 하면은 혈액순환이 빨라지고 또 면역력이 증가해요. 우리 몸에서 면역력이 증가해가지고, 그래서 이 전신 열 치료를 하면은 한 20분 30분 지나는 사이에 백혈구 수치가 2배에서 3배로 3배에서 5배로 이렇게 증가를 해요. 이렇게 해서 우리 몸의 병이 치료가 됩니다. 이 그림은요, 이 그림은 뭐를 보여주느냐 하면은 지금 피부에 근접해 있는 모세혈관이 확장이 됐어요. 여기다 이제 핫백이나 열을 가했을 때 확장. 그 다음에 밑에는 얼음이나 찬물 찜질을 했더니 혈관이 수축됐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열과 냉을 이용해서 피를 일로 보내기도 하고 피를 절로 보내기도 하고 그런 일을 하는데, 한 가지 이제 예를 들어볼게요. 이 그림은 폐충혈과 열치료를 보여주는데, 저 위에 그림은 폐충혈이 돼 있어요. 근데 아래 그림은 정상 상태로 됐어요. 이제 감기가 와가지고
가슴 깊이에서 기침을 쿵쿵 하잖아요. 그러면 폐가 저렇게 충혈이 된 상태예요. 이대로 방치하면 뉴모니아라고 하는 폐렴으로 가요. 사람이 죽을 수 있어요. 굉장히 위험해요. 그럼 내가 감기 걸려가지고 가슴 깊이에서 기침을 쿵쿵 하는데 폐에 충혈돼 있어요. 놔두면 폐렴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물론 병원에서는 항생제 먹고 뭐 약물 치료하죠. 근데 천연 치료를 할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냥 쉽게 생각을 하세요. 쉽게 생각을. 여러분 이런 거하고 같아요. 큰 코끼리를 냉장고 안에 넣어야 돼요. 목사님, 냉장고 안에 넣어야 되는데 어떻게 넣을 수 있을까요? 그러면요, 프라그마틱 성격을 가진 사람이나 콜레릭 성격을 가진 사람은 고민을 해요. 어떻게 할 건가? 어떻게 할 건가? 코끼리를 칼로 잘라가지고 넣었다가 뺐다, 넣었다가 뺐다. 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쌍구인 성격은 어떻게 하느냐면, 그거? 냉장고 문 열고 코끼리 넣고 문 닫으면 되지? 쉽게. 자, 여러분, 그렇게 쉽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하면 폐렴 증상을 막을 수 있을까요? 폐에 지금 몰려있는 피를 흐트러버리면 되지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흐트러버릴 수 있을까요? 10분이면 돼요. 10분. 10분. 가슴에다가 따끈따끈한 핫팩을 3분 적용해요. 또 뗐다가 마른 타올로 닦고 또 3분. 3번만 적용하면 가슴이 불구스름하게 돼요. 그러면 가슴 피부에 근접해 있는 모세혈관이 확장이 됐어요. 피부에 있는 혈관은 그 내부 기관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폐에 있는 피가 피부로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병 낫는 거예요. 항생제 안 먹어도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물리치료학과 교수로 있을 때 제 전공 과목 중에 하나가 물로 치료하는 하이드로테라피거든요. 물로. 근데 이런 천연 치료를 하는 사람은요, 뭐 주사 기구나 무슨 치료 도구를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어요. 이런 것을 딱 이해를 하고 어느 가정에 가나 뜨거운 물, 찬물 다 나오잖아요. 바켓스 있고 타월 있고 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맨손 가지고 가서 마사지도 해주고, 그 다음에 뜨거운 물, 찬물 그 집에서 세숫대야 바켓스 가지고 어떤 치료도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천연 치료 이렇게 전문가가 되실 수 있어요. 이거는 뭘 의미하느냐면, 지금 이쪽에 피가 충혈돼 있잖아. 이게 간일 수 있고 위장일 수 있고 췌장일 수 있고 뭐 신장일 수 있고 그러잖아요. 지금 피가 뭉쳐 있잖아요. 그럼 이거 문제 있어요. 문제 있어요. 위에 이렇게 피가 많이 있으면 위산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제 그 위궤양도 생기고 문제가 많아요. 위산이 너무 많으니까 식도 역류증도 생길 수 있고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배에다가 핫팩을 딱 대주면 피부에 혈관이 확장되면서 그 장기에 있는 피가 밖으로 나오니까 치료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간단하죠? 알면 간단해요. 그래서 이렇게 핫팩을 딱 배 쪽에다 대주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여성들한테 가장 많은 병이 자궁, 이렇게 골반에 이제 이렇게 출혈 상태가 되거든요. 저 위에 그림처럼 골반이 충혈돼 있잖아요. 그럼 다리 쪽에다가 핫팩을 탁 대주면 다리 쪽 혈관이 확장되면서 골반 쪽에 피가 그룩하니까 골반 쪽에 충혈 상태가 없어지죠. 이렇게 하면은 우리 몸에 그 면역력이 골고루 확 작용을 하면서 치료가 돼요. 예를 들면은요, 여기 지금 종기가 났어요. 종기가 났는데 여기다 핫팩을 딱 대줬어요. 그러면 고름이 빨리 곪든지 안 곪든지 양면으로 빨리 해결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우리 몸에는 모세혈관의 넓이를 다 넓히면요, 모든 혈관의 95%를 차지해요. 95%. 모세혈관의 높이가. 모세혈관은 육안으로 보일락 말락 한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몸의 모든 피의 5%만 흘러요. 모세혈관에. 모세혈관에 머무는 시간이 굉장히 짧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혈관이 확장되고 수축되면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피를 일로 보냈다 절로 보냈다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원리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이드로테라피, 우리가 의학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히포크라테스도 환자들을 만나면 물로 치료했어요. 물로. 그리고
배틀크릭의 이 재림교단에서 최초로 그렇게 시행했던 천연치료병원, 굉장히 유명한 병원이에요. 이 병원은 1901년도에 이 병원의 직원 수가 한 직원 수만 한 900 몇 명이 되고요. 그리고 이 병원에 그 루즈벨트 대통령이나 테프트 대통령이나 이 미국의 여러 대통령들이 주치의를 뒀고요. 프랑스의 파스테르 병원에서 유학을 오고요. 각 나라의 뭐 영사, 대사 이런 사람들이 거기에 주치의를 대고, 존 디 록펠러의 주치의가 그 병원 의사였고요. 무디 전도자도 그 병원을 출입했고요. 굉장히 유명한 병원이에요. 이 병원에서 하는 주요 치료 방법이 물과 열을 이용한 방법이었어요. 물과 열을 이용하는 방법. 근데 안타깝게 그런 병원이 지금 운영되지 않고 있어요. 그러나 현재 한국에서는 그런 똑같은 원리를 이용해서 병을 치료하는 병원이 여수요양병원이에요. 제가 일하는 병원이에요. 제가 그 병원에서 일하고 있어요, 지금. 제 직함이 천연치료연구소장이에요. 그 병원의 그 비전이 뭐냐면 세계 최고 천연치료 병원. 이게 그 병원의 비전이에요. 그 목표를 달성하라고 저를 도와달라고 좀 그래서 제가 가서 거기 가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그 목표 달성할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든든한 백이 있어요. 여러분 백하고 같거든요. 하나님 백. 우리 아버지가 꼭 도와주실 거예요. 예, 꼭 도와주실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는 전문 서적에 나오는 그 동물 실험 결과를 보여주는 건데, 모든 형태의 종양세포는 42.5도씨에다 2시간 놔두면 암이 95%가 파괴되고, 같은 온도에서 정상세포는 43%가 파괴가 되는데, 열을 제거하면, 한 번 열을 가하면 열 효과가 24시간 가요. 열을 제거하면은 암세포는 계속 죽어가고 정상세포는 대부분 다 살아나요. 근데 우리가 병이 나서 우리 몸에서 열이 나면은 피버라고 그러고요. 이제 인위적으로 열을 올려가지고 치료를 하면은 떨모테라피라고 그래요. 하이퍼테르미아라고 그러고. 이제 병 중에서 고열을 수반하는 대표적인 병이 장질부사잖아요. 장질부사는 너무너무 괴롭혀요. 한 달 정도 괴롭혀요. 사람이 죽거나 이제 살거나 그러는데, 그 병을 이기고 살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 자질구레한 병이 다 없어져 버려요. 치질도 없어져 버리고 감기도 안 걸리고. 그 열병에서 그 열병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 욕으로도 쓰죠. 어떻게 쓰죠? 예, 연병할 놈이라는 말 그 쓰잖아요. 그 병이 얼마나 지독했으면. 근데 그 열의 작용을 이용해가지고 인위적으로 열을 올려서 치료를 해요. 제가 한 번은 우리 집 사람이 이제 닭을 이렇게 키워보겠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병아리를 좀 했는데, 병아리 한 마리가 죽어가요. 뭐 숟가루를 먹여도 소용없더라고요. 두 다리를 쫙 뻗고 죽어가요. 딱 뻗어. 근데 갖다 버리는 일만 남았는데, 제가 이렇게 했어요. 지금 환자들을 치료하는 온열 매트에다가, 닭의 온도가 40도잖아요. 40도 딱 맞춰놓고 이부자리로 덮어놓고 어디를 갔다 왔는데, 방 안에 걸어다니고 있어요. 살아가지고. 그래서 이 열만 갖춰지면 죽은 사람도 살아난다는 걸 내가 눈으로 봤어요. 제가 토론토에서 이제 이 힐링 캠프를 할 때 뉴욕에서 자동차를 7, 8시간 타고 거기 힐링 캠프에 참석하러 온 사람인데, 위암 말기 환자인데 손등에 뭐 얼굴 이런 데 검버섯이 막 있어요. 그래서 이제 체온을 올리는 온열 치료를 찜질을 날마다 한 번씩 하는데, 한 일주일쯤 가니까 손등에 있는 검버섯이 벗어지는 거예요. 원래 검버섯은 저승꽃이라고 그래요. 한 번 나오면 죽을 때까지 안 벗어져요. 그래서 저승까지 가지고 간다고 그래서 저승꽃이라고 그러는데, 열치를 하니까 그게 벗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놀랄게요. 사람의 눈으로 보이는데도 변화가 일어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몸에는 얼마나 많은 변화가 일어날까. 네. 제가 오늘 저녁에는 시간이 없어서 다 말씀 못 드리는데, 목사님이 내일 오후에 뭐 좀 강의를 하라고 그러는데, 그때 이런 사례들을 좀 얘기를 할까 하는데, 저는 지난 한 40여 년 동안 이 천연치료를 전문적으로 해오는 동안 현대의학으로는 완전히 포기해버린 병자들이
극적으로 살아나는 것을 반복해서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가 제가 이제 이번에는 기회가 없어서 기도의 치유력, 뭐 사랑의 치유력 이런 것들 다 언급하지 못했어요. 정말로 우리 천연치료는 위대한 치료법들이 무궁무진합니다. 왜냐하면 이 방법을 주신 분이 아버지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저는 천연치료는 당당하게 자연으로 돌아가면 건강이 보인다. 자연으로 돌아가는 것은 우리가 먹는 음식은 홍수 이전의 음식을 먹는 거고, 주거 환경은 깨끗한 청정 지역에서 살고, 자연으로 돌아가는 것은 우리는 사람을 혼자 못 살잖아요. 인간관계 속에서 살잖아요. 가정에서나 밖에서나 우리 부부 사이나 부모와 자녀 사이나 형제 사이나 하나님의 가슴에서 나오는 아가페 사랑으로 살자는 거예요. 그리고 자연으로 돌아가는 것은 인간의 뿌리를 찾아가는 거예요. 인간의 뿌리가 하나님이시잖아요. 자연으로 돌아가는 길목에서 우리는 아주 자연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목숨밖에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인으로 오시면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어서 우리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살게 돼요. 자연으로 돌아가면 병에서 나아서 건강해질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만 건강하게 살 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행복하게 사는 축복을 얻게 돼요. 천연치료는 양면의 준비를 다 시켜요. 죽음을 위해서도 준비시키고 삶을 위해서도 준비시키고, 이런 놀라운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